아내는 본인의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남편은 1억의 재산과 3억의 빚이 있는 경우에 재산의 총액은 마이너스 2억입니다.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채무를 함께 부담하자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빚도 분담하자는 취지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인 백송의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재산 분할 청구입니다.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재판상의 이혼은 재산 분할 청구가 합의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의 경우에도 이혼 시에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부의 채무가 분담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채무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발생시킨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빚이 공동채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공동채무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대출이었는지 여부, 배우자가 대출을 알고 있었거나 동의했는지 여부, 그리고 한쪽 배우자만 사용했더라도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면서 아내가 나는 몰랐다면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더라도요, 남편의 사업으로 함께 가정경제를 이끌었다면 해당 채무 역시 산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은 직접적으로 거주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채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남편이 독립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다면 해당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산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체의 재산을 편입시키는 것이 법원의 실무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산입은 시키되 비율의 문제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채무는 이혼 후 어떻게 나눠질까요? 기본적으로는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 후에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계산하고 각자의 순재산 상태를 계산합니다. 이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해당 비율보다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방법으로 판결이 됩니다. 한편 재산 분담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채무가 형성된 경위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목적이 가정을 위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인지 여부, 채무가 가정경제에 기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여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즉 채무가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본인의 명의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남편은 1억의 재산과 3억의 빚이 있는 경우에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재산의 총액은 마이너스 2억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채무를 함께 부담하자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3년 판결에서는 재산분할은 재산이 빚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채무의 분담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견해를 뒤집고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해당 대법원 판례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빚도 분담하자는 취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하급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의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 때처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채무의 형성 과정이나 장래의 소득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공동채무란 무엇이고 이혼 시에 어떻게 채무가 분담되는지 그리고 채무 초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잘 알고 계신다면 이혼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